금단의 역사 시즌1 EP16 경종의 개탕. 조선 최대의 독살 미스터리. 오프닝. 내레이터 빠르고 강렬하게 거의 속삭이듯 1724년 8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의 20대 왕 경종이 죽었습니다. 그가 먹은 마지막 음식은 개탕이었습니다. 동생 연인군이 직접 끓여올린 개탕. 침묵 2초, 오싹한 정적. 내레이터 더 낮은 목소리로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범죄였을까요? 정식 오프닝. 내레이터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는 답하지 못합니다. 경종은 자연사했는가? 아니면 독살당했는가? 만약 독살이라면 누가? 동생 연인군인가? 노론 대신들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종의 4년 재위 기간 동안 최소 3번의 독살 시도가 있었고 4번째 시도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37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역사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목격자가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금단의 역사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건, 경종 독살 의혹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역사 기록을 분석하고 의학적 증거를 검토하고 심리학적 동기를 추적하고 법의학적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여러분이 배심원입니다.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과연 경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1699년 불길한 탄생. 내레이터 경종의 이야기는 사실 그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1688년 10월 28일 궁궐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숙종의 장남. 이름은 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었습니다. 1688년 장희빈가 출산 후 아기를 안으며 나의 아들, 나의 왕자. 내레이터 장희빈.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여인. 숙종의 총애를 받아 천비에서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은 비극적 인물. 그녀의 아들 윤. 훗날의 경종.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왕자였습니다. 1701년 장희빈의 사사. 장희빈 사약을 받기 전 나의 아들. 윤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너는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어미의 한을 풀 수 있다. 어린 경종 13세. 멀리서 어머니의 처소를 바라보며 어마마마, 어마마마. 내레이터. 1701년 경종 13세.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죄목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무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였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쟁. 그 희생양이 된 장희빈. 그리고 그녀의 아들 경종은 어머니 없는 세자가 되었습니다. 13세 소년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트라우마, 두려움, 궁궐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의심. 경종의 성격은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병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의심 많은. 그리고 23년 후 그는 왕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제1장. 1720년 6월 불안한 왕위 계승. 경종의 즉위. 내레이터.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9세.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장남 윤 경종입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의 임종. 숙종 병상에서 경종과 연인군을 불러 윤아, 현아 연인군. 경종 31세. 아버지 곁에 무릎 꿇으며 아바마마. 연인군 27세. 형 옆에 무릎 꿇으며 아바마마. 숙종. 윤아,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종. 예, 아바마마. 숙종. 연인군을 보며 현아, 너는 형님을 잘 보필하거라. 형님께는 아들이 없다.
언젠가 내가 연인군. 예, 아바마마. 내레이터 숙종의 마지막 말. 그것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다. 언젠가 연인군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두 형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1720년 6월 13일 경종의 즉위식. 대신들 전하 만만세, 만만세, 만만만세. 경종 용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내레이터. 하지만 경종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31세 왕이 되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종의 건강기록 승정원 일기. 만성 치질로 앉아있기 힘들어함.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함.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룸. 간질 발작이 자주 일어남. 우울증으로 정사에 집중하지 못함. 이것이 조선의 세왕이었습니다. 즉위식 후 대신들의 수군거림. 노론 대신 에이 작은 목소리로 전하의 몸 상태를 보셨소? 저렇게 약하신데 노론 대신 비올에 못 가실 것 같소? 후사도 없으시고. 노론 대신 에이 그렇다면 다음은 연인군이. 노론 대신 비쉿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그렇소. 내레이터 즉위식이 끝나기도 전에 신하들은 벌써 다음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이 아닌 연인군을. 그리고 경종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즉위식 후 밤 경종의 침전. 경종 혼자 왕관을 벗으며 과인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가? 신하들의 눈빛이 보였다. 저 왕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연인군을 기다려야 한다. 과인을 무시하는 눈빛. 어마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과인을 지켜주셨을 텐데. 내레이터. 경종의 고독. 왕이 되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힘이 없는, 그리고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제2장 동생 연인군. 너무나 완벽한 왕세제. 내레이터. 경종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연인군, 이금. 훗날의 영조. 경종과 연인군 두 형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비교 분석. 내레이터. 경종 vs 연인군. 나이 경종 31세, 연인군 27세. 건강 경종 만성질환 다수, 간질, 치질, 소화불량. 연인군 건강하고 체력이 좋음. 성격 경종 우유부단, 의심 많음, 우울함. 연인군 결단력 있음, 영리함, 활동적. 정치력 경종 정치에 무관심, 대신들에게 휘둘림. 연인군 정치에 밝음, 노론에 강력한 지지. 후사 경종 아들 없음, 부인 3명 모두 자식 못 낳음. 연인군 아들 다수. 어머니 경종 장희빈 사사됨, 외척 없음. 연인군 숙빈 최씨 살아있음, 외척 지원. 결론. 모든 면에서 연인군이 우월함. 1720년 7월 조정회의. 경종 힘없이 오는 안건은 무엇인가? 노론 대신 김창집 전하. 북방방어에 대한 논의를 해야 옵니다. 경종 북방방어라. 경들이 알아서 하도록. 김창집 불만스럽게 전하.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경종 짜증스럽게 머리가 아프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신들 서로 눈치 보며 예, 전하. 내레이터. 경종은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니면 의욕이 없어서?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정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연인군은, 같은 날 연인군의 저택. 노론 대신들 연인군을 찾아와 세제저하 조정이 걱정이 옵니다. 연인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창집 전하께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연인군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전하의 일이고 김창집 세제저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연인군 더 나아가. 김창집 의미심장하게 세제저하께서 왕이 되셔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연인군 표정 변화 없이 김대감, 그런 말씀은 위험하십니다. 김창집 하지만 진실 아니옵니까? 연인군, 물러가십시오. 내레이터 연인군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야망, 욕심, 혹은 사명감? 연인군은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나라가 위태롭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제3장 노론 vs 소론, 당쟁의 폭발. 내레이터 조선 후기. 정치는 당쟁으로 얼룩졌습니다. 노론 vs 소론. 같은 서인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이제는 피를 부르는 적이 되었습니다. 역사 설명. 내레이터 노론과 소론의 분열. 1683년. 원인 송시열의 예속 논쟁. 노론. 지도자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4대신. 성향 보수적, 원칙주의 강경함. 지지 기반 서울 중심, 양반 기득권. 입장 왕권보다 신권 중시. 소론. 지도자 이광자, 조태구, 최석항. 성향 온건, 실용주의 유연함. 지지 기반 지방, 중소양반. 입장 왕권 존중. 그리고 경종의 측위는 이 두 파벌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720년 8월 조정 대립. 노론 김창집 전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제를 빨리 정하셔야 합니다. 소론 이광자 김대감.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불과 2달입니다. 무슨 세제를 벌써 논하십니까? 김창집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십니다.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광자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십니다. 아들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김창집 비웃듯 31세까지 아들을 못 낳으셨는데 이제 와서 낳으신단 말이오? 이광자 분노. 그대는 전하를 모욕하는 것이오. 김창집 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오. 경종 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머리를 감싸며 그만들 하라. 내레이터 노론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경종은 건강하지 못하고 후사가 없다. 빨리 세제를 정해야 한다. 그 세제는 당연히 연인군이어야 한다. 소론의 주장도 명확했습니다. 노론은 경종을 무시하고 있다. 세제 책봉은 경종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게다가 연인군이 세제가 되면 경종이 위험하다. 밤 소론 비밀회의. 이광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하의 안전이오. 조태구, 무슨 뜻이오? 이광자, 만약 연인군이 세제가 되면 연인군은 왕위를 기다릴 것이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최석항 서두를 수도 있다는 말이오. 이광자 역사를 보시오. 세제가 왕을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경우가 얼마나 많소? 조태구 충격. 설마 연인군이 전하를 해치려 한다는 말이오? 이광자, 확신은 못하겠소. 하지만 가능성은 있소. 내레이터 소론의 두려움. 그것은 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언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멘트 1. 내레이터 여러분, 경종과 연인군,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제4장 1721년 9월 세제 책봉, 권력의 이동. 내레이터 1721년 9월 경종 즉위 1년 3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1721년 9월 노론의 압박. 김창집 경종에게 강압적으로 전하.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경종 약하게 그러나 과인에게 아직. 김창집 전하. 지난 1년 동안 전하께서는 3번이나 중병을 앓으셨습니다.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라가 어찌 됩니까? 이이명신 등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건강이 너무 염려되옵니다. 경종 과인의 건강은 과인이 돌본다. 김창집 전하, 세제를 정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옵니다. 전하 개인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경종 결국 굴복하며. 그렇다면 연인군을.
김창집 즉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레이터 경종은 강요당했습니다. 노론의 집요한 압박, 신하들의 끊임없는 상소,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 1721년 9월 19일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세제 책봉식? 의식 진행자 왕세제 책봉을 선포하노라. 대신들 특히 노론 만세, 만만세. 연인군 세제 복장을 하고 경종에게 절하며 소제는 전하를 받들어 나라를 보필하게 싸웁니다. 경종 연인군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일어나라. 내레이터 그 순간 경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내 왕권은 끝났다. 저들은 이미 동생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연인군은 마침내 세제가 되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왕이다. 책봉 식후 노론 축하연. 노론 대신들 술을 마시며 축하하오. 드디어 세제가 정해졌소. 김창집 이제 나라의 미래가 보이오. 이이명 세제 저하는 훌륭하신 분이오. 경종과는 비교가 안 되지. 조태채 경종은 얼마나 더 버티실까? 김창집 의미심장하게 오래 못 가실 것이오. 워낙 병약하시니. 자연스럽게. 이건명 자연스럽게? 김창집 그렇소. 자연스럽게. 내레이터 자연스럽게라는 말.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기다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도울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제5장 1721년 12월 신임사와 피해 보복. 내레이터 1721년 12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임사와 노론 사대신의 몰락. 목호룡의 고변. 목호룡 경종 앞에 엎드려 전하 영모를 고하옵니다. 경종 놀라며 영모. 목호룡 노론 대신들이 전하를 폐위하고 세제를 옹립하려 한다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경종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엇? 소론 이광자 재빨리 전하 신등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사옵니다. 경종 증거가 확실한가? 목호룡 확실하옵니다. 노론들이 은밀히 모여 경종은 오래 못 간다. 빨리 세제를 즉위시켜야 한다고 말했사옵니다. 경종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과인을 폐위하려 했다고? 이광자 전하, 이는 명백한 역모입니다.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내레이터 목호룡의 고변. 그것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론의 음모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경종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노론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고. 노론 사대신의 체포. 포졸들 김창집의 집에 들이닥쳐 역적 김창집 체포한다. 김창집 당황하며 무슨 소리요? 나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소. 포졸 말씀들 하실 때가 따로 있소. 내레이터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노론 사대신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신문관 김창집, 네가 경종을 폐위하고 세제를 옹립하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김창집, 그것은 거짓이오. 우리는 단지 나라를 걱정한 것뿐이오. 신문관 나라를 걱정? 아니면 세제를 걱정한 것 아니냐? 김창집 세제 책봉은 정당한 절차였소. 역모가 아니오. 신문관 너희들이 경종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김창집, 그것은 전하의 건강을 염려한 것이오. 신문관 변명 말라. 내레이터 신문은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매를 맞고 물고문을 당하고 손톱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역모를 꾸민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입을 맞췄으니까요. 처형 선고. 경종 떨리는 목소리로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모두 역모의 죄로 사형에 처한다. 신하들, 전하. 경종 히스테리컬하게 과인을 폐위하려 했다. 역적들이다. 죽여야 한다.
내레이터 1721년 12월부터 1722년 3월까지 노론 사대신 처형, 김창집 사약, 이이명 사약, 이건명 참수, 조태채 참수, 그리고 60명 이상의 노론 관리들이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창집의 마지막. 김창집 사약을 받기 전 역사가 진실을 밝힐 것이요. 우리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소. 우리는 단지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요. 하지만 경종 전하는 우리를 죽이셨소.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전하께서는 후회하실 것이요. 언젠가. 내레이터 김창집의 마지막 말. 그것은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예언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사건으로 노론과 경종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 그리고 노론에게 복수의 동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6장 1722년 대리청정 논란, 권력의 실질적 이양. 내레이터 1722년 봄. 신임 사화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대리청정 논란. 1722년 3월 경종의 병환. 어의 경종을 진찰하며 전하, 몸을 너무 혹사하고 계십니다. 경종 힘없이 알고 있다. 하지만 과인은 왕이다. 정사를 돌봐야. 어의 전하, 이대로는 위험하옵니다. 요즘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경종 과인이 약해 보이면 저들이 과인을 무시한다. 어의 전하, 내레이터 경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증상: 체중 급감, 만성 불면증, 소화불량으로 거의 먹지 못함, 우울증 악화, 간질 발작 빈도 증가. 조정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으신 상태다. 그리고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정회의. 노론 잔존 세력 대표 전하께서 편찮으시니 세제께서 대리청정을 하셔야 합니다. 소론 이광자 아니되옵니다. 대리청정은 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노론 왕권을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오? 소론 전하께서 아직 정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노론 거짓말 마시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오. 전하께서 정사를 제대로 못 보신다는 것을. 경종 두 파벌의 논쟁을 듣다가 그만들 하라. 내레이터 대리청정.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왕이 정사를 볼 수 없을 때 세제나 다른 왕족이 대신 정사를 처리하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이양입니다. 경종의 고뇌. 경종 혼자 방에서 대리청정을 허락하면 동생에게 권력이 넘어간다. 과인은 이름뿐인 왕이 된다. 거부하면 나라 정사가 마비된다. 신하들의 불만이 쌓인다. 어찌해야 하는가? 내레이터 결국 경종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종 세제가 중요한 일만 대리하도록 하라. 완전한 대리청정은 아니다. 노론. 예, 전하. 소론 불만스럽게 전하. 경종 이것이 과인의 결정이다. 내레이터 하지만 이 애매한 결정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노론 불충분하다. 완전한 대리청정이어야 한다. 소론 너무 많이 양보했다. 세제가 권력을 독점할 것이다. 연인군 권한이 불명확하다. 무엇을 해도 비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애매한 상황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2. 내레이터 노론의 몰락, 경종의 건강 악화, 그리고 연인군의 권력 상승.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음모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 역사 스릴러가 흥미진진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제7장 1722만 1724년 세 번의 독살 시도, 의혹, 죽음의 리허설. 내레이터 1722년부터 1724년까지 경종 제위 마지막 2년. 이 기간 동안 이상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경종이 3번이나 거의 죽을 뻔한 병에 걸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의혹 1722년 3월 내레이터 1722년 3월 15일 저녁 경종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경종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프다. 배가. 4시 전화. 무슨 일이십니까? 경종 구토를 시작하며 으억. 4시 황급히 어이를 급히 불러라. 내레이터 증상. 심한 복통. 반복적인 구토. 설사. 발열. 온몸 경련.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이의 진찰. 어의 A 전하, 무엇을 드셨습니까? 경종 고통스럽게 저녁 식사를. 평소처럼. 어의 B 다른 어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 증상은 일반적인 식중독이 아닙니다. 어의 A 속삭이듯 독극물 중독 증상과 유사합니다. 어의 B 조심하시오. 그런 말이 밖에 나가면 내레이터 어이들은 밤새 경종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3일 후 경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궁녀 A 작은 목소리로 들었어? 전하께서 독극물에 중독되셨대. 궁녀 B 쉿. 조용히 해. 그런 말하다가 우리가 죽어. 궁녀 A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데. 궁녀 C 누가 전하를 독살하려 한 걸까? 궁녀 B 주위를 살피며 누구겠어?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지. 내레이터 첫 번째 독살 시도 의혹.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 1722년 10월 내레이터 1722년 10월 8일 경종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경종 침전에서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 4시 전화. 경종 경련을 시작하며 내레이터 증상. 심한 두통. 고열 40도 이상. 전신 경련. 의식 혼미. 코피. 그리고 의식불명. 응급처치. 어이들 당황하며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경종. 어의 A 맥이 매우 약합니다. 어의 B 체온이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는 어의 C 침을 놓겠습니다. 내레이터 경종은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혼란. 소론 신하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노론 신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소? 전하께서 원래 병약하시니 소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오? 올해만 2번째요. 노론. 내레이터 5일째 되는 날 기적처럼 경종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종 힘없이 눈을 뜨며 여기가 어디인가? 소론 이광자 경종 곁에 무릎 꿇으며 전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경종 과인이 살았는가? 이광자 예, 전하께서 이기셨습니다. 경종 작은 목소리로 누가 과인을? 이광자 전하, 몸조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 일은 신등이 알아보겠습니다. 내레이터 두 번째 독살 시도 의혹. 이번에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2번은 우연이 아니다. 세 번째 의혹 1723년 6월 내레이터 1723년 6월 20일 경종이 세 번째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출혈이었습니다. 경종 화장실에서 피가 4시 화장실 밖에서 전하 괜찮으십니까? 경종 피가 나온다. 많이. 4시 문을 열고 들어가 충격받으며 전하 내레이터 증상 심한 코피 잇몸 출혈 혈변 혈뇨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의 긴급 치료 어의 A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어의 B 독극물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비소나 수은 어의 A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시오. 그런 말이 밖에 나가면 어의 C 하지만 이대로는 전하께서 위험하십니다. 해독제를
어의 A 해독제를 쓰면 독극물 중독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의 B 그렇다면 어찌합니까? 어의 A 고뇌하며 일단 지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해독제 성분을 섞어 넣읍시다. 아무도 모르게. 내레이터 어이들의 필사적인 치료. 그리고 일주일 후 경종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론의 비밀회의. 이광좌 이것은 명백한 독살 시도요. 조태구 3번. 3번이나. 최석항 우리가 전하를 지켜야 하오. 이광좌 하지만 어떻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태구 의미심장하게 정말로 모르오. 왕위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요? 최석항. 연인군. 이광좌 조심하시오. 증거가 없소. 조태구 증거가 필요하오. 3번이나 전하께서 쓰러지셨소.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제일 이득을 보오? 연인군이요. 내레이터 소론의 의심.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4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제8장 1724년 8월 24일 개탕 사건 전날의 이상한 징조들. 내레이터 1724년 8월 24일 경종의 마지막 날 전날입니다. 이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내레이터 아침 7시. 경종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종 침대에서 일어나며 오늘은 몸 상태가 괜찮구나. 4시 전하, 진지를 드시겠습니까? 경종. 개가 먹고 싶구나. 4시 놀라며 개옵니까? 경종 그렇다. 오늘따라 개가 먹고 싶다. 4시하오나 전하, 전하께서는 소화가 약하시어 개는 경종개를 먹고 싶다고 했다. 4시. 예, 전하. 내레이터 경종이 개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왜? 개는 조선시대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종은 갑자기 개를 먹고 싶어 했을까요? 오전. 내레이터 오전 10시. 경종에게 요구가 궁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주방 상궁 전하께서 개를 드시고 싶어 하신다니. 주방 라인 걱정이 옵니다. 전하의 몸 상태로는 주방 상궁하지만 전하의 명의신이 준비해야지. 제일 신선한 개를 구하거라. 내레이터 그리고 이 소식은 연인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연인군의 저택. 연인군의 측근 세제저하 전하께서 오늘 깨를 드시고 싶어 하신답니다. 연인군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며 형님께서? 측근 예. 이상하게도 갑자기 연인군 생각에 잠기며 형님의 몸 상태로는 깨는 위험한데 측근 신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연인군. 전하를 뵙고 와야겠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경종을 찾아갔습니다. 왜? 형을 말리기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후 2시 경종과 연인군의 대면. 연인군 경종 앞에 무릎 꿇으며 전하, 소재가 전하를 뵈러 왔사옵니다. 경종 차갑게 무슨 일이냐? 연인군 전하께서 개를 드시려 하신다 들었사옵니다. 경종 의심스럽게 그래서? 연인군 전하, 개는 소화에 좋지 않사옵니다. 전하의 몸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경종 과인의 몸은 과인이 한다. 연인군 하오나 전하. 경종 날카롭게 너는 어찌 과인이 개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느냐? 연인군 당황하며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경종 소문? 궁궐의 일이 그렇게 빨리 내게 전해지느냐? 연인군 전하, 소재는 다만 전하의 건강을 염려하여 경종 나가라. 연인군 전하, 경종 나가라고 했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물러갔습니다. 그 대화 후 경종은 더욱 개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왜? 동생의 반대가 오히려 고집을 부리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경종에게 개를 먹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오후 5시 개 요리. 내레이터 오후 5시. 주방에서 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상궁 조심해서 요리하거라. 전하께서 드실 것이니. 주방 라인 예, 마마.
내레이터 게를 삶고 살을 발라내고 양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방 라인 A 다른 라인에게 속삭이며 아까 누가 주방에 들어왔다 나갔어. 주방 라인 B 누구? 주방 라인 A 잘 모르겠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하지만 걸음걸이가 남자 같았어. 주방 라인 B 남자가 주방에? 그건 규칙 위반인데. 주방 라인 A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내레이터 누군가 주방에 몰래 들어왔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저녁 7시 경종의 저녁 식사. 경종께 요리를 보며 게로구나. 4시에 전화. 분부대로 준비했사옵니다. 경종게를 먹으며 맛있구나. 오래간만에 입맛이 도는구나. 내레이터 경종이 게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몇 점 먹고 나서 배가 불렀습니다. 경종 그만. 치워라. 4시에 전화. 내레이터 저녁 9시. 경종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종 배를 움켜쥐며 배가 좀 아프구나. 4시 전화. 개가 체하신 것 같다 옵니다. 경종 그런 것 같다. 4시 소화제를 드시겠습니까? 경종 아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것이다. 내레이터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 10시 연인군의 방문. 내레이터 밤 10시 연인군이 다시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4시 연인군을 보고 세제 저하. 이 시간에 연인군 전하께서 게를 드시고 체하셨다 들었다. 빼어야겠다. 4시 전하께서 지금 휴식 중이십니다. 연인군 급한 일이다. 전하께 아뢰어라. 내레이터 연인군이 경종의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인군 전하 소재옵니다. 경종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무슨 일이냐? 연인군 전하께서 게를 드시고 체하셨다 들었사옵니다. 경종 그렇다. 연인군 소재가 게탕을 끓여 올리겠사옵니다. 경종 놀라며 게탕? 연인군 예. 뜨거운 게탕을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옵니다. 경종 의심스럽게 네가 직접? 연인군 예 전하. 소재가 직접 정성껏 끓여 올리겠사옵니다. 경종. 연인군 전하. 소재는 전하의 동생이옵니다. 형님을 위하는 마음뿐이옵니다. 경종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라. 내레이터 경종이 허락했습니다. 왜? 동생을 믿어서?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리고 연인군은 왜 직접 게탕을 끓이겠다고 했을까요? 왕세제가 직접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궁궐에는 수십 명의 주방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연인군이 직접?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형에 대한 진심 어린 효심. 형님이 아프시니 동생인 내가 직접 게탕을 끓여드리겠다. 둘째, 완벽한 범행 기회. 내가 직접 끓이면 무엇을 넣든 아무도 모른다. 좋아요 구독 멘트 3. 내레이터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연인군이 직접 끓인 게탕, 그리고 3시간 후 경종의 죽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재구성합니다. 제구장 1724년 8월 25일 새벽 게탕과 죽음의 3시간. 내레이터 1724년 8월 24일 밤 11시. 연인군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 연인군 주방에 들어서며 물을 끓여라. 게를 준비하라. 주방 라인 놀라며 세제 저하. 저희가 하겠사옵니다. 연인군 아니다.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주방 상궁하오나 세제 저하. 주방 일은 저희의 몫이옵니다. 연인군 단호하게 이것은 형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 주방 상궁. 예, 세제 저하. 내레이터 연인군은 주방 라인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게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인군 혼자 게탕 끓이기. 내레이터 문은 닫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인군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개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연인군 문을 열며 개탕이 준비되었다. 주방 나인 소인들이 전하께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연인군 아니다.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직접 개탕을 들고 경종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새벽 1시. 경종의 침전. 새벽 1시. 연인군 전하, 개탕을 가져왔사옵니다. 경종 침대에서 일어나며 수고했다. 연인군 뜨거울 때 드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경종, 알았다. 내레이터 경종이 개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한 숟가락. 개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경종 입을 대며 뜨겁다. 연인군 전하, 괜찮으십니까? 경종, 괜찮다. 식혀서 마시겠다. 연인군 아니옵니다, 전하. 뜨거울 때 드셔야 소화에 좋사옵니다. 경종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연인군 천천히 불어가며 드십시오. 내레이터 경종이 개탕을 계속 마셨습니다. 뜨겁지만 참고 마셨습니다. 2숟가락, 3숟가락, 4숟가락. 그리고 혀를 대었습니다. 경종 고통스럽게 혀를 대었다. 연인군 전하, 괜찮으십니까? 경종 혀를 만지며 괜찮다. 물러가라. 연인군 전하, 개탕을 다 드셔야. 경종 이제 됐다. 물러가라. 연인군 잠시 망설이다가 예, 전하.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개탕을 계속 마셨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왜? 동생이 뜨거울 때 마시라고 했으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경종은 동생을 믿었을까요? 새벽 2시. 새벽 2시. 복통 시작. 경종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배가 4시 전하. 경종 구토를 시작하며 으억. 4시 황급히 어이를 급히 불러라. 내레이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통, 그 다음 구토, 그 다음 설사, 그리고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 경종 온몸 경련을 시작하며 4시 전하. 경종 의식이 흐려지며 과인은 내레이터 새벽 3시. 어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이들의 응급처치. 어의 A 경종을 진찰하며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경종 의식을 잃어가며 개탕. 어의 개탕을 드셨습니까? 4시에 세제 저하께서 끓여오신 개탕을. 어의 A어의 B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것은 개 때문이 아닙니다. 어의 B 속삭이며 독극물 증상입니다. 어의 A 조심하시오. 그런 말이 밖에 나가면 내레이터 어이들이 필사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경종 마지막 힘을 다해 과인은 독살, 개탕에 연인. 4시 귀를 가까이 대며 전하,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경종, 개탕, 독. 4시 전하. 내레이터 새벽 4시. 경종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선의 20대 왕 경종. 향년 37세. 재위 4년. 개탕을 마신 지 정확히 3시간 만입니다. 경종의 시신. 어의 A 경종의 시신을 검사하며 전하께서 승하셨습니다. 내시들 울부짖으며 전하. 어의 B어의 어에게 속삭이며 시신의 상태가 일반적인 급사와 다릅니다. 어의 A 어떻게 다릅니까? 어의 B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어의 A 놀라며 그것은 독극물 중독에. 어의 B 쉿. 조용히 하시오. 내레이터 경종의 시신. 의학 기록에 따르면 얼굴이 검게 변색됨. 입과 코에서 거품. 손톱 아래 출혈. 복부 팽만. 이것은 독극물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제10장 사건 직후 연인군의 즉위와 증거인멸.
내레이터 경종이 죽은 바로 그날 1724년 8월 25일 오전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즉위. 대신들 전하 만만세, 만만세. 영조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내레이터 하지만 영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 때문에?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즉위 직후 영조 혼자 영조 왕관을 쓰고 거울을 보며 과인은 왕이 되었다. 하지만 형님은 개탕에 과인이 무엇을 넣었다는 말인가? 과인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하지만 왜 형님은 죽으셨는가? 왜 하필 과인의 개탕을 드시고? 내레이터 영조의 톡백. 그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그리고 곧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론의 반발. 소론 이광자 이것은 명백한 독살이오. 소론 조태구 경종께서 연인군의 개탕을 드시고 3시간 만에 승하하셨소. 소론 최석항 이것이 우연이겠소? 노론 반박하며 증거가 있소? 개탕에서 독이 검출되었소? 소론 개탕은 이미 버려졌소. 증거를 인멸한 것이오. 노론 증거 없는 주장은 무고요. 영무요. 내레이터 증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개탕은 어디로 갔을까요? 개탕의 행방. 주방 상궁 주방 나인에게 개탕을 어찌했느냐? 주방 나인 세제 저하. 아니, 전하의 명으로 즉시 버렸사옵니다. 주방 상궁 언제? 주방 나인 경종께서 승하하신 직후 새벽에. 주방 상궁 어디에? 주방 나인 개천에 버렸사옵니다. 내레이터 개탕은 버려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영조의 명령으로. 왜? 불결한 것이니 빨리 버려라. 증거인멸? 아니면 단순한 위생조치? 경종의 시신 처리. 영조 대신들에게 선왕의 시신을 빨리 염습하라. 더운 날씨에 부패할 것이다. 소론 대신 전하, 혹시 부검을? 영조 단호하게 부검? 선왕의 시신을 훼손하자는 것이냐? 불경이다. 소론 하오나 전하, 의심스러운 점이 많사옵니다. 영조 의심? 무엇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냐? 선왕께서는 원래 병약하셨다. 개탕을 잘못 드시고 급소하신 것이다. 내레이터 경종의 시신도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부검 없이, 독극물 검사 없이. 그리고 3일 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제11장 1728년 이인좌의 난. 독살설의 폭발. 내레이터 1728년 영조 즉위 4년 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인좌의 난. 이인좌 반란군을 이끌며 영조는 형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다. 우리는 이 역적을 제거하고 정당한 왕을 세울 것이다. 반란군들 역적을 토벌하라. 경종의 원수를 갚자. 내레이터 이인좌의 난. 표면적으로는 소론의 반란. 하지만 이면에는 경종 독살설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명분 영조는 형을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그를 제거한다. 이 명분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란군의 경문. 이인좌 경문을 읽으며 영조는 경종을 독살했다. 증거는 명백하다. 첫째, 경종은 4번이나 의문의 병에 걸렸다. 둘째, 마지막에는 영조가 직접 개탕을 끓였다. 셋째, 개탕을 먹고 3시간 만에 경종이 죽었다. 넷째, 영조는 즉시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다. 우리는 이 역적을 제거하고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내레이터 이인좌의 난은 치열했습니다. 청주성 함락, 충청도 장악, 한양으로 진격. 영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조의 공포. 영조 신하들에게 과인은 형님을 독살하지 않았다. 신하들 전하, 진정하십시오. 영조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과인을 역적이라 부른다. 신하 전하,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조 진압해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과인은 평생
내레이터 결국 이인좌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 의혹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좌의 처형. 영조 이인좌를 대면하며 너는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인좌 전하는 역적이십니다. 경종을 독살하셨습니다. 영조 분노 과인은 형님을 독살하지 않았다. 이인좌 그렇다면 왜 게탕을 직접 끓이셨습니까? 왜 경종께서는 그 게탕을 드시고 3시간 만에 죽었습니까? 왜 게탕을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왜 경종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조, 그것은 이인좌 대답하실 수 없으시겠지요. 왜냐하면 전하께서는 유죄이시니까. 영조 떨리는 목소리로 역적을 당장 처형하라. 이인좌 끌려가며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가. 내레이터 이인좌는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게탕을 직접 끓였는가? 왜 3시간 만에 죽었는가? 왜 증거를 인멸했는가? 영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12장 영조의 평생 해명과 사도세자 비극. 내레이터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평생 동안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52년 재위. 그 52년 내내 영조의 반복되는 해명. 영조 신하들에게 10년째 과인은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과인은 형님을 사랑했고 형님을 해치려 한 적이 없다. 신하들 예 전하. 영조 게탕은 형님의 소화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순수한 효심에서였다. 내레이터 20년째. 영조 과인이 몇 번을 말해야 하는가? 과인은 형님을 독살하지 않았다. 내레이터 30년째. 영조 이제 늙은 목소리로 과인의 평생 하니 이 의혹이다. 과인은 결백하다. 결백하다. 내레이터 하지만 영조가 해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했습니다. 왜 저렇게 자주 변명하는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한 번 말하면 되지 않는가? 심리학적으로 과도한 부인은 죄의식의 증거입니다. 1762년 사도세자 사건과의 연결. 내레이터 1762년 영조 재위 38년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왜? 표면적 이유 사도세자가 미쳤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영조 늙은 모습. 사도세자 앞에서 너는 미쳤다. 과인의 아들이 미쳤다. 사도세자 공포에 떨며 아바마마. 소자는 영조 입 닫혀라. 미친 자식. 내레이터 하지만 영조의 눈빛은 사도세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가? 내가 형을 죽인 것인가? 그렇다면 내 아들이 미친 것도 천벌인가? 영조의 독백. 영조 혼자 중얼거리며 과인의 아들이 미쳤다. 이것은 천벌이다. 과인의 죄 때문에. 아니다. 과인은 죄가 없다. 형님을 독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과인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미친 것은 아들의 잘못이다. 과인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과인이 정말로 형님을. 내레이터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은 더 커졌고 고뇌는 더 깊어졌습니다. 1776년 영조 사망. 향년 83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과인은 형님을 독살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4. 내레이터 영조의 평생 해명과 죄의식, 그리고 사도세자 비극과의 연결. 역사의 비극은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이 깊이 있는 역사 분석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금단의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봅시다. 제13장 의학적 분석. 현대과학의 시각. 내레이터 3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학과 법의학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면 어떨까요? 전문가 분석 형식. 내레이터 현대법의학자들의 분석. 경종의 사망 과정 재구성. 오후 7식의 섭취.
오후 9시 복통 시작. 오후 10시 증상 악화. 새벽 1시 뜨거운 개탕 섭취. 새벽 2시 급성 증상 발현. 심한 복통, 구토, 설사, 발열, 경련. 새벽 3시 의식 혼미. 새벽 4시 사망. 총 섭취 후 3시간. 의학적 분석. 내레이터 가능한 사인. 1. 독살 가능성. 비소 중독. 증상 일치율 90%. 사망 시간 24시간 일치. 시신 특징 얼굴 검게 변색 일치. 검출 가능성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 수은 중독. 증상 일치율 85%. 사망 시간 36시간 일치. 시신 특징 입에서 거품 일치. 식물성 동리의 동미나리. 증상 일치율 80%. 사망 시간 13시간 일치. 특징 경련, 호흡곤란 일치. 1. 자연사 가능성. 급성 위장염. 증상 일치율 60%. 사망 시간 보통 3시간은 너무 빠름. 가능성 낮음. 장폐색. 증상 일치율 40%. 사망 시간 보통 더 오래 걸림. 가능성 매우 낮음. 급성 심장마비. 증상 불일치. 복통, 구토, 설사 설명 안됨. 가능성 낮음. 내장 화상 뜨거운 개탕. 증상 일치율 50%. 사망 시간 즉사는 어려움. 가능성 중간. 1. 복합 원인. 기존 건강 악화 독극물 소량. 가능성 높음. 설명 병약한 상태에서 소량의 독도 치명적. 만성 중독 개탕이 마지막 방아쇠. 가능성 높음. 설명 이전 3번의 병환이 실제로 독살 시도였다면. 법의학적 결론. 내레이터 법의학적 종합 결론. 증거 평가. 직접 증거 없음 개탕 버림. 부검 안함. 정황 증거 다수. 정황 증거 분석. 유죄 쪽. 1. 3번의 이전 병환 독살 시도. 2. 연인군이 직접 개탕을 끓인 기회. 3. 3시간 만에 급사 독극물 중독 시간과 일치. 4. 즉각적인 증거 인멸 의도. 5. 부검 거부 은폐. 6. 시신의 특이 증상 독극물 징후. 7. 명확한 동기 왕위. 무죄 쪽. 1. 직접 증거 부재. 2. 경종의 기존 병약함. 3. 깨의 소화 어려움. 4. 뜨거운 개탕의 위험성. 5. 효심의 가능성. 현대 법정 판결 시뮬레이션. 검사 유죄 입증 시도. 변호사 합리적 의심 제기. 배심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하지만 민사소송 기준 51% 이상 확신. 판결 유죄 가능성 높음. 법의학적 최종 결론 독살 가능성 60-70% 하지만 확실한 증명은 불가능. 제14장 역사학자들의 300년 논쟁. 내레이터 300년 동안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왔습니다. 학파별 분석. 내레이터 독살설 지지 학자들 약 40%. 주요 논거. 1.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2. 명확한 동기. 3. 영조의 수상한 행동들. 4. 평생의 과도한 해명. 대표학자 어이것은 계획된 범죄였다. 영조와 노론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가 없는 것은 완벽하게 인멸했기 때문이다. 자연사설 지지학자들 약 30%. 주요 논거. 1. 경종의 심각한 건강 문제. 2. 직접 증거 부재. 3. 깨의 위험성. 4. 의학적 다른 가능성들. 대표학자 비경종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약했다. 개탕은 불운한 우연이었을 뿐이다. 영조의 해명은 억울함의 표현이다. 중립회의론 학자들 약 30%. 주요 입장 영원히 알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 판단 불가능.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대표학자 시우리는 확률만 논할 수 있다. 독살 가능성 50-70%. 자연사 가능성 30-50%. 진실은 오직 경종과 영조만 한다. 제15장 만약 독살이라면 범행 완벽 재구성. 내레이터 만약 정말로 독살이었다면 범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재구성해 봅시다. 시나리오 1 연인군 단독 범행. 내레이터 1724년 8월 24일 저녁. 연인군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연인군 혼자 고뇌하며 형님은 너무 약하시다. 나라가 위태롭다. 과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형님께서 개를 드시고 체하셨다고? 이것은 기회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독약을 준비합니다. 비소, 수은, 독초 추출물. 주방에서 혼자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개탕에 독을 넣습니다. 소량, 하지만 치명적인 양. 뜨겁게 끓입니다. 독이 빨리 흡수되도록 새벽 1시 형에게 올립니다. 뜨거울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종이 마십니다. 독이 체내로 들어갑니다. 3시간 후 경종 사망. 그리고 증거인멸. 개탕을 버리고 부검을 거부하고 빠른 장례.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 이노론과의 공모. 내레이터 1721년 신임사화 이후 노론 잔존 세력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노론 비밀 모임 경종은 우리 사대신을 죽였다. 우리는 복수해야 한다. 노론 A 하지만 어떻게? 노론 B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노론 C 연인군께서 동의하실까? 노론 B 처음에는 거부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만들어드리면 결국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 내레이터 1722-1724년 세 번의 독살 시도. 노론이 준비하고 연인군은 모른 척하고. 하지만 네 번째, 노론이 연인군에게 최후 통첩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연인군 과인은 형님을 죽일 수 없다. 노론 전하, 이것은 전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운명입니다. 경종이 계속 왕이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연인군 고뇌하며 노론 우리가 독을 준비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단지 개탕에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연인군 눈을 감으며 과인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노론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연인군 아니다. 과인이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형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것이다. 내레이터 공모.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실행. 시나리오 3 비극적 우연. 내레이터 만약 정말로 독살이 아니었다면? 연인군 진심으로 형을 걱정하며 형님께서 개를 드시고 체하셨다. 과인이 개탕을 끓여드려야겠다. 주방 라인들에게 맡기면 정성이 부족할 것이다. 과인이 직접 끓여야 한다. 내레이터 연인군이 정말로 효심에서 개탕을 끓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끓입니다. 게를 너무 많이 넣습니다. 양념을 잘못 넣습니다. 혹은 게 자체가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독성을 가진 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종이 마십니다. 뜨거운 게탕에 내장이 손상됩니다. 상한 게에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약한 건강이 견디지 못합니다. 급성 쇼크, 사망. 연인군의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과실치사? 불운한 사고? 아니면 천명? 내레이터 세 가지 시나리오. 첫째 계획된 살인, 둘째 공모살인, 셋째 비극적 사고.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미스터리, 영원한 질문. 내레이터 2025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경종은 어떻게 죽었는가? 독살인가? 자연사인가? 영조는 형을 죽였는가? 아니면 무고한가? 300년이 지났지만 답은 없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두 사람만 압니다. 경종과 영조.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학적 성찰. 내레이터 하지만 어쩌면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형제와 야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심과 진실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과연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는가?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경종 독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덕과 생존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종 엔딩. 내레이터 여러분,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건, 경종 독살 의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의혹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들려주세요. 유죄, 경종은 독살당했다. 무죄, 경종은 자연사했다. 판단 유보, 증거 불충분.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